사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막이 30일이 남아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개막을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개막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공놀이가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은 시즌 축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이 좀 불안도 하시고 아쉬움도 좀 있으시겠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조금 시즌이 늦춰지더라도 또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분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혹시 이상이 있으시면은 즉시 또 검사를 받아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녹화하러 나온 게 3일 만에 집 밖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가능한 불필요한 외출은 다 자제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의 소식을 준비했는데 참 야구 소식을 전해드리지만은 전지훈련 가 있는 선수들이 좀 부러운 게 이분들은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두 개 정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애들레이드 자이언츠 호주 프로팀하고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수영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이닝 6삼진 안타를 한 개도 안 맞고 147km까지 찍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하나 안 좋은 소식은 나종덕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반기는 출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 하나와 안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 연습 경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10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5일에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 2차 평가전을 치러줬고 9회 정식 경기로 경기를 했고요. 박수영 선수가 선발에 등판을 했습니다. 우선 성적은 박수영 선수가 총 48개의 공을 던져서 피안타 없이 3이닝 6탈 3진 1본넷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최고 구속은 147km를 기록을 했고요. 직구 이외에도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들을 이제 골고루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투구 내용도 투구 내용인데 사실 이 애들레이드 자이언츠 호주 팀이 우리나라 팀보다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적인 부분보다는 투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평균 이제 최고 구속이 147km를 찍은 건 굉장히 고무적인 구속이고 그 다음에 보이넷도 하나밖에 없었다는 점이 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 다음에 직구 외에도 다양한 구종 커브, 슬라이드, 포크볼을 골고루 던져보면서 자기의 공들을 제대로 시험해봤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경기 후에 박재영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오늘 구속은 잘 나왔으나 불펜 피칭 때에 비하면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직구 제구가 잘 돼서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다며 아직 소화한 이닝과 투구수가 적었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즌 준비를 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이렇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보고요. 사실 등판을 했을 때 전부 다 컨디션이 좋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항상 직구가 잘 들으면 변화구가 잘 안 듣고 변화구가 잘 들으면은 직구가 잘 안 듣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둘 다 잘 된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하나가 잘 된 날은 그 하나를 조금 더 주요하게 써가지고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박수영 선수가 비록 오늘은 변화구는 잘 안 됐지만 직구가 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용해가지고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 소환 이닝과 투구수가 적었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즌 준비를 잘 하겠다. 사실 지금은 6이닝, 7이닝 던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연습 경기가 반복이 될수록 투구수도 늘려나가고 이닝수도 늘려나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보통 이제 시범 경기 때 4이닝, 5이닝 정도 던지고 투구수를 60개, 70개 정도 가져가면서 이제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마련입니다만 올 시즌은 이 코로나 변수로 인해 가지고 시범 경기가 모르겠어요. 아예 안 열릴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관중 얘기도 하긴 하는데 선수들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심 환자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 시범 경기도 아예 건너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시범 경기라는 그런 일련의 예열 과정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또 연습 경기에서 외국에 있을 때 연습 경기에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연습 경기 또 다른 내용을 좀 더 보자면은 10대 0으로 대승을 했는데 우선 박세웅 선수 뒤에 나온 김건구 선수가 3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김원중, 박진영, 정태승 선수가 차례로 1이닝을 소화하면서 시점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렇게 컨디션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는 또 활약을 한 선수가 전준우 선수가 2타수 1안타 1홈런 1본 2득점 1타점을 기록을 했고, 한동희 선수가 4타수 3안타 1타점을 기록을 했고요. 최민재 선수가 4타수 2안타 2득점, 정보근 선수가 5타수 1안타 2타점, 김준태 선수가 2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수훈 선수로는 투수 박세용, 박진영, 야수 최민재, 한동희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요. 뭐 연습 경기에 수훈 선수가 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수훈을 받은 선수들은 인터뷰로 보면은 한동희 선수는 감독님이 한국에서 더욱 잘해달라는 의미로 수훈 선수를 선정해준 듯하다. 이제 시즌을 시작하는 단계라 수훈 선수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캠프 훈련에 임하겠다. 상금도 받게 됐는데 현지에서 준우 형의 생일 케이크를 구입한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연습 경기가 치러진 날이 마침 또 전준우 선수의 생일이었어요. 34번째. 그래서 뭐 사이좋게 뭐 생일 케이크도 들고 사진 찍어도 올라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말을 지킨 것 같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사지 않았나 싶고, 전준우 선수는 캠프 기간 타격감도 좋고 결과도 좋았는데 홈런까지 터져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시즌에 맞춰서 컨디션을 끌어올린 중인데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올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정규 시즌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세웅 선수는 뭐 앞에 얘기를 한 것 같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다양한 팀하고 연습 경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소개해드린 재미가 있는데, 호주 애들레이드에는 애들레이드 자이언츠밖에 없는 관계로 애들레이드 자이언츠나 청백전과의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경기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거고, 연습 경기 자체 중계, 구단 자체 중계도 뭐 한이 많이 하는데, 한 3경기 정도는 그 성민구 단장님이 직접 중계를 하는 걸로 제가 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게 올라갈 때는 아마 좀 보신 분도 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잔재미를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소식, 나종석 선수 부상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이 유구골 골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21일 이제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의 평계전에서 8회 말 타석 중에 스윙 후에 왼쪽 팔목에 불편을 느껴가지고 교체가 됐고, 진단 결과 왼쪽 팔목 유구골 골절이 확인이 됐고 이튿날 귀국 조치를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팔목 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팔목.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재활엔 최소 석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왼손으로 받잖아요. 왼손으로 받는데 팔목이 다쳤기 때문에 이 부위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가는 부위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후반기는 돼야지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빠르면 6월 초가 돼야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또 나아도 그게 또 실전 문제도 있고 또 그 공을 받는 실전 그런 감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근데 또 나종석 선수가 어리기 때문에 또 빠른 재활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종석 선수가 이런 부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서 또 포수 운영도 또 판을 새롭게 짜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됐는데, 지금 뭐 원래 구상은 지성준 선수를 축으로 해가지고 나종덕, 김준태, 정보근 선수가 경쟁을 하는 뎁스를 그리고 있었는데, 나종덕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김준태, 정보근 선수로 일단 추려지게 됐고, 또 뭐 당장 있는 포수자는 조현수 선수와 한지훈 선수가 있습니다. 조현수 선수는 2019년 육성 선수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됐고, 작년에 퓨처스 6경기에서 2할 3푼 1리의 타율 1타점을 기록을 했고, 한지훈 선수는 2020년 신인 드래프트 2차 8라운드로 신인 선수입니다. 근데 뭐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상 뭐 당장 1군에 올라가기에는 뭐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김준태, 정보근 선수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 가지 뭐 트레이드를 해서 데리고 와야 되지 이런 기사도 뭐 조금씩 있긴 한데, 그거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현 상황에서 뭐 포수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사실은 뭐 반년짜리 백업 선수를 굳이 현 상황에서 데리고 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정보근, 김준태 선수가 잘 이제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나종덕 선수의 이탈이 그렇게 뭐 큰 문제느냐는 뭐 말씀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선수는 일단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게 일단 지성준 선수가 가질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더 늘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비록 뭐 나종덕 선수가 1군에 좋은 성적을 보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1군에서 많이 뛴 선수가 부재하고 이제 부전으로 뛴 선수가 자기밖에 없다는 부분은 굉장한 부담으로 갈 거는 당연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종석 선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작년보다는 여유 있는 입장에서 시즌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미뤄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군복무 중인 포수들이 강동관 선수가 8월 11일에 전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나원탁 선수가 10월 21일 전역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두 선수 모두 다 올 시즌 뭐 복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게 맞지 싶고요. 뭐 나원탁 선수는 10월 20일 전역이야 시즌이 끝나고 전역을 하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없는 선수들 안에서 저는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남정섭 선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좀 아쉬운 얘기도 많이 듣고 했지만 또 없어 보면 그 빈자리가 분명히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재활을 잘 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또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 또 봉착하게 됐는데 김준태 선수나 정보근 선수가 또 이 빈자리를 잘 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롯데 밀사익돈 야구에서 네, 시간이었고 참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도 참 심란합니다. 참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아가지고 언제쯤 좋아지가 또 날이 따뜻해지고 야구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시 한번 다들 조심하시고 특히 이 야구장 사직구장에 속한 동래구가 가장 지금 부산에서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저도 동네 주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하고 동네 밖에 나오는 것도 참 그 마음이 안 좋고 한데 아무튼 다들 조심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을 필히하시고 뭐 손 세척은 수시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야구장에서 또 다들 웃는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전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